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가르쳐주는 시간을 멈추는 식사법인데요. 건망증, 비만, 노안, 동맥경화, 세월이 보내는 적색 경보, 노화 물질 AGE를 최소화하는 식사로 멈출 수 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도쿄 긴자에 있는 AGE 마키타 클리닉에서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권위 있는 당뇨병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다. 1979년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지역 의료에 종사한 뒤 뉴욕 로펠러 대학교 의생화학 강좌 등을 통해 노화, 성인병, 비만, 당뇨 합병증 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AGE를 연구해왔다. 세계 최초로 혈중 AGE 측정법을 개발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사이언스, 란셋 등의 AGE에 관한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2 실천편을 출간해 현대인의 오류투성이 식사법에 경종을 울려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건강과 치료뿐 아니라 젊음과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노화 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 안티에이징 학회 소속으로 노화와 비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AGE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당이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몸 안에 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분과 지방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AGE는 바로 이 단백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노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동맥경화, 암, 골다공증, 치매, 그리고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노화의 모든 현상들에 이 AGE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AGE를 최대한 피한다거나 줄여나가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책에서는 요즘 들어 나이 먹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노화를 자각하기 시작하신 분이나 노화로 인한 컨디션 저하를 겪거나 장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AGE 대처법을 중심으로 노화를 멈추는 방법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노화의 주범은 산화와 당화.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의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 및 그 관련 분자의 총칭으로 불안정한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늘어나게 된 활성산소가 세포를 상처 입히고 그러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다행히 인간의 몸에는 이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이 갖추어져 있다. 활성산소의 생산이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을 넘어서는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 대기 오염 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 섭취, 즉 오래되어 산화된 기름 등 또 과도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반응 방어 물질로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슈퍼옥시드 디스무아타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등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다음에 소개할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AGE가 바로 최종 당화 산물, 이것이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산화 반응과 당화 반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 때문에 당화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은 물질, 즉 AGE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AGE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GE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AGE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AG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AGE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 흡연이나 자외선도 AGE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다. 영국 피부학회지가 2001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61세의 여성을 검사해 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는 대퇴부에 AGE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외선으로 인한 AGE 발생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포인트 몇 가지로는 고온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가급적 피한다. 당질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는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 자외선을 피한다. 또 단백질과 당질을 섞어 먹는 거 이것 또한 좋지 않다는 거네요. 고기와 밥 이런 조합은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더 확실하네요. 정말. 단백질은 우리 몸 그 자체, 머리카락부터 호르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당화란 단백질과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인간의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수분과 지방 성분을 제외하면 우리의 몸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몸 전체가 단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형성하는 케라틴, 뼈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근육을 이루는 체단백질, 혈액의 헤모글로빈, 기타 다양한 호르몬,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단백질이다. 이들 단백질의 총 중량은 체중의 약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가 종종 듣는 아미노산 역시 단백질의 일종이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육류나 생선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육류나 생선을 먹었다고 해서 고스란히 체내로 흡수되지는 않는다. 몸 안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통해 펩티드라는 형태가 되고 소장 등을 거쳐 분해되면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비로소 전신의 각 부위별 목적에 따른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위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종류나 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다. 결국 몸 안팎의 모든 기관과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 단백질이 악성으로 변질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노화 촉진 물질이자 당 독소라고 할 수 있는 AGE는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했다. 단백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야르가 아미노산, 바로 단백질과 당질을 함께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이야르의 영어 발음인 메일라드를 따서 이 반응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팬케이크는 밀가루, 바로 탄수화물과 설탕, 당질, 달걀, 단백질을 섞어서 만든다. 이 반죽을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하면 갈색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일라드 반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GE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와플이나 프라이드 치킨도 메일라드 반응을 보이는데 이처럼 단백질 또는 당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AGE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리 과정뿐 아니라 식품 자체에 AGE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AGE는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서 당질 또는 단백질이 체온으로 가열되면 그 성분들과 합성되어 만들어진다.
AGE는 체내로 흡수되어 쌓이면 웬만해서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기나 조직에 쌓여서 조직을 파괴하기도 하고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GE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질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 날 것에 가까운 요리가 늙지 않는 비법. 튀기기보다는 삶아서 먹기. AGE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장 적은 경우는 물론 날 것으로 먹는 경우다. 그 다음은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순이다. 고온 조리를 하면 할수록 AGE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생선의 경우는 굽거나 튀기기보다 날 것으로 먹는 회가 가장 좋다. 식품을 통해 섭취한 AGE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그중 0.6에서 0.7%는 몸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량씩이지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AGE가 적게 발생하는 조리법을 연구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 굽지 말고 살짝 구워서 레어에 가까운 상태가 좋다. 그러면서 식품별 AGE 함량표도 나와 있습니다. 피부 처짐이나 주름도 AGE가 원인. AGE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단백질 중 하나가 콜라겐 섬유로 이 콜라겐 섬유는 체내 모든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의 70%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는 표면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진피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AGE는 진피에 콜라겐 섬유와 표피에 탄력을 주고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 섬유가 만들어낸 입체 구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은 2007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업체 연구팀이다. 이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가 제공한 피부를 배양하여 당질과 합성해서 AGE가 생성될 때 피부 세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화된 표피는 두꺼워진다. 당화된 세포에서는 진피 안쪽에 AGE가 쌓인다.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의 생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콜라겐 섬유의 분해가 진행될수록 진피가 얇아지면서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에 의한 탄력과 장력이 저하한다. 노화한 피부는 표피가 거칠거칠해지고 진피가 얇아지면서 주름과 피부 처짐이 증가하게 된다. 즉 AGE는 표피와 진피 두 가지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혈관에 탈이 나면 만병이 온다. 혈관 건강의 열쇠도 AGE. 혈관도 단백질, 바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은 결코 빼놓을 수 없으며 혈관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러한 혈관 노화의 배후에 바로 AGE가 존재하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속에 37조 개에 이르는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사람에 따라서 60조 개, 100조 개라고도 하죠. 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세포들은 그 즉시 죽어버린다. 이토록 무서운 혈관 노화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맥경화다. 동맥경화의 대부분은 아테롬, 바로 죽상태 경화라고 불리는 타입으로 두꺼워진 동맥 내부에 아테롬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AGE는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증가한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혈관에 축적되는 현상에 관여하여 아테롬 생성과 동맥 안쪽을 두껍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AGE는 혈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세포에는 AGE를 잡아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AGE가 결합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AGE는 그 외에도 신체의 모든 곳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GE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얇은 모발, 인지증, 바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심근경색, 동맥경화, 암, 백내장, 기미, 주름, 피부 처짐,
갱년기 장애, 불임, 발기부전, 골다공증, 관절염 등등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젊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분을 제한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달게 먹고 있다. AGE가 단백질과 당질의 변이 조합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다. 현대인들은 당질 과잉 섭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당질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다. AGE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일 먼저 당질을 의식해야 한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가 아니고 당질이요. 당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단맛의 단순 당질이다. 이들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AGE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질의 종류에는 단당류, 바로 당질의 가장 작은 단위, 여기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또 이당류, 단당류 분자 2개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는 사탕수수, 유당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당류, 단당류 분자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 여기에는 전분, 셀룰로스,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체내에 당질이 부족해졌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악질인 AGE,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건강, 다이어트, 노화에 아주 큰 원흉이 되어가는 AGE, 이것을 물리치는 생활습관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젊음 회복을 위한 4가지 방법. AGE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면 AGE의 폐해를 줄이고 최대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AGE를 줄이기 위해 다음 4가지를 특별히 신경 쓰자. 1. 카테킨 섭취하기. 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에는 AGE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비타민 B군 섭취하기. 비타민 B는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AGE로 인한 신체의 폐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 역시 AGE 수치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근육 강화 트레이닝. 고혈당은 AGE 축적의 원료다. 근육 강화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에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4. 걷기 운동. 식사 후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바로 식후 걷기가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질 과다 섭취, AG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섭취, 그리고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너무 많이 받는 것, 또 흡연 역시 AGE 증가를 부추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곤할 때 단 음식은 역효과.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당질 섭취로 급격하게 상승한 혈당치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와 구토, 졸음 등 다양한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청량음료 과잉 섭취는 피로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수치를 내리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혈당치가 높으면 인슐린 양도 많아진다. 청량음료를 수시로 마시면서 계속 당질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될 수 있다. 또 결국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다. 반응성 저혈당에 빠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외에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부족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
보통은 고혈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저혈당도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혈당치가 70까지 떨어지면 공복감이나 불안감, 하품, 졸음, 눈 침침함,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뇨로 인해 인슐린이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5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진다. 그래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청량 음료를 마시는데 사실 청량 음료 과잉 섭취는 오히려 피로를 부른다는 거죠. 또 당질 제한도 과하면 위험하다. 당질 제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과도한 다이어트로 너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체중이 너무 적으면 다양한 폐해가 생길 수 있다. 우선은 백혈구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몸속 여기저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기력이 없어진다거나 피부가 까칠해지고 혈압 수치가 나빠진다. 심한 경우에는 빈혈, 생리불순, 인지저하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체중이 너무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본인이 꼭 살을 빼야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다. BMI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 체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단,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된다. 근데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데 체중이 줄고 식욕이 없다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당질 제한도 과하면 위험하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60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1명은 퇴행성 관절증, 무릎이나 고관절의 연골 또는 조직이 변형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증이다. 그중 무릎 연골이나 반월판이 닳아 없어지는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퇴행성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는 추정 환자 수는 일본의 경우는 700만 명, 한국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04만 명, 이 정도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AGE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AGE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다. 입을 통해 들어간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방치하면 치아가 모두 빠져버릴 수도 있는 치주염. 치주 질환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치아와 잇몸 경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그곳에 세균이 서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 증상이 진행되면 치주 포켓, 바로 치아와 잇몸의 틈새가 깊어지고 치아를 지탱하는 뼈, 바로 치조골이 녹아내려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주염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며 치아가 저절로 빠지게 될 만큼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당뇨를 앓으면 치주염이 생길 확률도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2018년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리면 몸에 쌓이는 AGE, 최종 당화 산물로 인해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기에는 식사를 통해 유입되는 AGE가 가장 큰 원인임도 밝혀졌다. 그래서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양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의사에게 치석 제거를 받고 입을 통해 들어가는 AGE를 최소화하고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특히 치주 질환에 조심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당질 제로를 목표로
특히 밤에는 당분 섭취 절대 금지. 하루 3끼의 식사 배분은 아침, 점심, 저녁 30대, 50대, 20 정도가 이상적이다. 낮 시간에는 당질을 섭취해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찔 위험성이 적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거의 잠자는 일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밤에는 당질을 절대로 먹지 않기를 권한다. 주식을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이나 부식으로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일 식사 배분의 예를 들어줬는데요. 아침 30%는 밥, 빵 등의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면 아침 식사 때, 점심 50%는 단품이 아닌 정식을 추천.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는다. 저녁 20%는 저녁 식사는 가장 가볍게. 탄수화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최강의 식사의 책을 보니까 불면증을 겪는 사람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더 불면증이 심해질 수가 있대요. 또 없던 불면증이 생겼다. 그것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정량의 좋은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말고 당분이 너무 많은 거 말고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성장기에 있거나 임산부, 또 다이어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 신체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또 직업적으로 신체적인 노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으로 잘 섭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6가지 원칙. 1. 수분은 하루 2리터 이상. 2. 하루 목표 당질의 양은 60에서 80g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식품별 당질 함량표를 참고하래요. 또는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3. 단백질은 매 식사 때마다 섭취한다. 동물성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한다. 4. 밥이나 빵, 면류 등의 주식을 피한다. 5. 야채, 버섯, 해조류 등은 마음껏 섭취해도 좋다. 6. 폭식하지 않는다. 같은 양이라도 폭식을 하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른다. 꼭 주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밥 대신에 두부를, 빵 대신 두부로 만든 동그랑땡을, 면 대신 실곤약이나 당질 제로면을 선택하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먹고 싶긴 한데 완전히 안 먹는 것보다 평소에 이왕이면 당질 함량이 낮은 것으로 양념류, 잼류, 빵류, 면류, 과자류 등등 당분과 당질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평소에 골라두는 거. 그래서 장보기 할 때도 주의해야 되죠. 정말 이제 장보기 할 때도 식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착각하고 고르는 경우도 많고 무지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알고는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또 까먹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그래서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가르쳐주는 시간을 멈추는 식사법, 200만 부 베스트셀러 의사의 신작, 20만 명을 진료한 최고의 명의, 노화물질 AGE 분야의 선구자, 베스트셀러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후속작으로서 건망증, 비만, 노안, 동맥경화 등등 세월이 보내는 적색 경보, 노화물질 AGE 최종 당화산모를 최소화하는 식사로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과 도표로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